자, 안녕하세요. 다시 온 오하르방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친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앞에 쭉 상점을 차렸습니다. 요새 기후변화가 이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후변화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고민하다가, 지금까지는 제가 식물을 분갈이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거꾸로 내가 식물을 이렇게 이런 환경에 넣어도 잘 산다 라고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앞에 쭉 상점을 차렸습니다. 작년에 북극에서 한겨울에 북극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대요. 이해가 되세요? 올 여름에 열대 지방에 눈이 내렸대요. 이런 일들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화 이런 거하고 연결됐습니다. 이 탄소가 이 공기 중에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후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막 고민하지만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주 조그만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식물을 키우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기 때문에 이 식물 안에는 결과적으로 탄소 저장고입니다. 아픈 지구에 더 아프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식물 트렌드가 다육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키울 것인가, 제가 원래 실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데 공개 안 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쁜 술잔에 다육이들을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보통 다육이 하면 물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물 많이 주면 죽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 술잔에 다육이를 놓고 물을 부어서 놔뒀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물을 싫어하지만 물 만난 뭐가처럼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물을 자기 몸에 저장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막에서도 비가 전혀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번 오게 되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왔을 때 물을 굉장히 빨리 빨아들여가지고 내 몸속에 저장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다육이를 어떻게 내가 조절하면서 키울 것인가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버릇을 어떻게 드리느냐, 일단 가위로 이 밑을 잘라서 말립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 말리면 잎사귀가 쭈글쭈글해져 버립니다. 왜? 물이 쭉 빠져나가서. 그러면 그때 이런 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릇에 물을 넣고 일주일 동안 말린 이 다육이를 물에 닿지 않을 정도로 위에 잠깐 놔둡니다. 한 0.5cm, 1cm 정도. 이렇게 해서 바로 곁에 물이 있어 하면 얘가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한 5일 정도 후에 다시 물에 집어넣으면 이것처럼 뿌리가 내립니다.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손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 아물려고 하게 되면 다른 부위보다 조금 볼록 튀어나옵니다. 잘린 부위의 세포들이 굉장히 증식을 빨리 해가지고 아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물은 더 하려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딱지처럼 생겼을 때 물에 집어넣으면 뿌리가 생겨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올 여름에 10일 날 잘라서 8월 17일 날 물에 담근 상태입니다. 이건 벽어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좀 없습니다만은 그런 놈이고, 쇠덤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실은 저처럼 게으른 사람한테는 이런 거 키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이거 다 증발할 때까지 안 줘도 되거든요. 보통 한두 달, 6개월 정도 가만히 내버려도 될걸요. 수돗물에는 실은 염소 같은 게 있어서 이끼가 잘 안 낍니다. 한 번도 갈아주지 않고 물이 증발해버리면 보충해주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다육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육하고 선인장 중간쯤에 성질을 갖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스타펠리아. 이 녀석은 스타펠리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쁘긴 한데 그 꽃에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무슨 파리? 응아파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죠. 응아파리를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 녀석도 잘라가지고 일주일 말려서 집어넣은 겁니다. 10cm 정도 자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인장은 어떨까? 나는 도저히 이놈은 물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놈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선인장, 손바닥 선인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친척입니다. 오픈치아라고 하는 녀석인데 여기 살기 좋다고 다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 플라스틱 병을 선인장이 물속에 완전 잠그지 않도록 여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 걸쳐가지고 이렇게 물에 얹혀놔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저 뒤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마른 것을 몰랐어요. 선인장은 물 없어도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물이 없어도 바짝 말라도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려버리면 이게 납작해져 버립니다. 이게 납작. 그리고 물을 주면 이게 다시 통통해지는데 이거 다시 제가 삽목을 하려고 잘라서 그냥 밖에 놔둔 겁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밖에 놔둬도 이렇게 뿌리가 생겼어요. 솔직히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말려 죽이는 그런 능력자는 저는 이 녀석도 천손초라고 하는 식물인데 요 잎사귀 끝에서 새싹이 나는 녀석인데 굉장히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이건 보나마나 물에 담그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픈치아라고 하는 요 선인장 종류는 5개를 냈는데 2개를 죽여 먹었습니다. 뿌리가 안 내리고 바로 썩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100% 뿌리가 다 발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아니면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이런 종류들이 선인장이나 다육들이 있다. 나도 키워보고 싶다. 열심히 고민하고 흙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에 꽂으십시오. 그리고 얘네들이 좀 연약해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흑설탕 있죠. 흑설탕을 물에 녹여가지고 집어넣으면 얘가 다시 노랗게 됐던 놈들도 다시 파랗게 해서. 다육이랑 선인장이랑 뭐가 차이가? 다육이랑 선인장이랑 뭐냐? 물을 저장하는 기관이 굉장히 발달한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잎이든 줄기든 뿌리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쇠덤, 돌나물, 우리가 먹고 있는 돌나물, 채벌나물 다 다육식물입니다. 다육식물 중에서 가시가 이렇게 돋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선인장인데 가시가 돋아났다고 해서 다 선인장은 아니고 가시가 나는 자리, 이 자리에서만 가시가 납니다. 가시가 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는 자리에서 큰 가시, 작은 가시, 가시 종류가 2개 이상인 것을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안에 식물을 갖다 놨는데 커튼을 치고 계속 햇빛을 안 주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도장입니다. 키만 몇 대같이 큽니다. 손바닥 선인장도 그늘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손바닥처럼 동그랗게 되지 않고 길다랗게 자랍니다. 왜? 햇빛을 찾기 위해 가지고 빨리 자라야 되니까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집에 이런 거 하나씩 키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육식물 선인장에 대해서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